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운 나이의 돌싱녀 강주현입니다. 제 나이 참 이른데 이 나이에 이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조금 제가 동안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결혼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남편은 재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20대 때 이혼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4살 차이여서 사람들은 궁합도 안 본다 했지만 집에서는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반대가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6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전 와이프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둘 사이에는 아이는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6년이나 살면서 어떻게 아이가 없었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건 그의 상처를 건드릴까봐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는 그렇게 팔자 센 남자와 결혼해서 너마저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아내의 병간호까지 해주던 제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가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조금 걸림이 되긴 했지만 어차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처럼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저에게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은 저에게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남편을 보았을 때는 홀로 있는 게 안타까워 보였어요.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 남편 혼자 자주 왔었는데 괜히 뭔가 하나 더 주고 싶기도 하고 사람은 번듯해 보이는데 쓸쓸해 보여서 가끔 오는 그에게 말을 걸었던 건 저였어요. 남편 역시도 성격이 유순한 편이라서 그런지 저의 말에 단답식으로 하지 않아서 저희는 친하게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에게 힘들지 않냐고 묻기도 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좋고 재밌다고도 말을 했어요. 남편은 대단하다면서 자기는 직장 하나 다니는 것도 벅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좀 친해지고 아르바이트 끝난 자정쯤 남편이 와서 같이 드라이브나 하자고 해서 갔던 한강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 알게 됐어요. 남편에게 전처가 있었고 또 그 전처가 1년여간 병 때문에 힘들게 지내다가 하늘로 떠난 지 1년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편의점에 왔을 때 술을 사가던 남편은 저와 친해지고 나서는 저를 의식했는지 술이 아닌 다른 것을 사가는 모습을 종종 보였거든요. 그날은 제가 맥주를 사서 나와서 같이 한강에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남편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희는 유독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좋은 호감이 있는 걸 알게 됐지만 남편은 성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부인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넌지시 친구의 이야기라며 말을 꺼냈어요. 내 친구가 이번에 이혼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멋진 것 같아. 사람 인생이 한 번뿐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잖아.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넌 아직 어린데 속이 깊은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죄를 짓는 느낌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데 과거가 있어서 못 만난다면 그건 정말 슬픈 거 아니겠냐고, 이혼이 꼭 죄도 아닌데 사랑에는 그런 죄를 물으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적극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다가 주었다면서 꽃을 사주기도 하고 상여금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가족들과 같이 먹으라고 한우 세트를 사주기도 했고요. 가족까지 챙겨주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이 남자처럼 좋은 남자를 내 생에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저와 진지하게 만남을 하고 싶다고 고백을 했고, 저도 당연히 마음이 있어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저희는 반동거식으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며칠씩 같이 살고 그랬던 거죠. 남편은 이렇게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생기면 확 결혼해버리지 뭐 하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남편은 꽤나 진지한 얼굴로 우리의 가벼운 마음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는 않다는 말을 했어요. 성급하게 아이를 가져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진심보다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밀어붙이는 건데, 그렇게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사별한 경험이 있기에 부모님께 많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기로 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편견을 가지실까봐 일단 남편을 인사시키고서는 남편이 가고 나서 사별한 사실을 밝혔어요. 남편은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걸 남편이 이야기했다가 부모님은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뒤늦게 말을 한 거였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남편을 되게 좋아하셨지만, 사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근심 어린 얼굴로 결혼은 잠시 생각해 봐야겠다며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죠. 남편은 아무래도 사별한 사실이 부모님 마음에 많이 걸리시나 보다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저와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내비치더라고요. 제가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집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는 하셨지만, 내내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시댁에도 인사드렸을 때 사별했는데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 살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사별한 그 부인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그분 덕인 것도 있는 것 같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그늘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둘이 그렇게 가까워질 수는 없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양가에 다 인사하고 나서야 우리는 마음이 좀 풀렸어요.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게 우리도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싶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남편은 다 제 취향에 맞추라고 해서 크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싸운다고들 하는데 저는 준비해가는 일정들이 다 재밌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지에나 신경 쓰고 다른 것들을 다 제 취향에 맞춰주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가 싶으면서도 마냥 즐거움에 들떠 있었죠. 당연히 친구들은 사별한 남자랑 결혼하면서 뭐 저리 입이 찢어지냐 하기도 했는데, 다 저를 위해 걱정해주는 말이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는 저를 날카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그 남자 잘 알아보고 결혼해. 6년 만에 사별한 것도 그렇고 아이가 없는 것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야, 넌 누구 좋은 일에 초치고 싶은 거니? 너 이혼했다고 남들까지 안 이꼽게 보지 마. 뭐? 난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사람 겉만 봐서 모른다는 거야.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게 뭐 틀린 말이니? 됐어. 너 같은 애랑 내가 친구인 게 바보지. 결국 그 친구와는 크게 싸우고 연락도 안 하게 됐어요. 친구 입장에서는 좋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다짜고짜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믿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새집장만까지 하면서 알콩달콩하게 깨를 볶았어요. 신혼여행도 너무 즐거웠고, 남편은 정말 이상적인 사람처럼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간식을 사와서 같이 집에서 영화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사랑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가 가끔 어딘가에서 전화 왔을 때는 남편이 조용하게 나가서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제가 또 답답한 건 못 참는 성격인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래? 아, 전부인 처가. 그제서야 왜 남편이 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전화를 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편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닌 만큼 남편이 눈치 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처가에서 연락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전화 받으라고, 불편하면 내가 자리를 피해 줄 테니 그런 거로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맙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도 마냥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깝더라도 연락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괜찮다고 하니 연락을 할 때마다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곤 했어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하는 건가 싶어서 한 번은 물어보기도 했어요. 처가에서 왜 자꾸 연락이 오는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들이 없었는데 자기가 아들처럼 잘 굴었다면서 전처의 장모님이 가끔씩 전처가 생각날 때 연락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한 사람에게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나 하는 혼잣말을 하니, 남편은 주저하면서 아직 자기가 재혼한 걸 말씀 못 드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화가 나긴 했습니다. 물론 사별한 부인에게 미안해서라도 말을 하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떠난 지 아직 3년 정도밖에 안 된 거니 5년 정도 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다면서 저를 다독거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분이 확 상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결혼하고 2년 동안에는 계속 그 처가와 연이 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에 좋을 수는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엄마는 그것 보라며 부모가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너는 어쩜 이리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냐고 말을 하셨어요. 이런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더 속상하기만 하더군요. 엄마는 그냥 그건 네가 안고 가야 하는 일인 것 같다면서 사람의 연이라는 게 사람이 죽었다고 시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앞으로 인연을 끌고 간다면 과연 남편의 머릿속에서 그 전처가 지워질까 싶었어요. 아무리 저와 결혼하고 살고 있다고 해도 전처라는 사람이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생기곤 했죠. 전처의 처가와 연락한다는 거 알리고 난 이후 남편은 가끔 처가에 뭘 고쳐주러 간다고 하기도 했어요. 집에 여자밖에 없어서 고칠 게 있으면 자기가 다 고치곤 했는데 장모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연락하신다고요. 안 간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여자밖에 없는데 사람 불러서 처리하기도 그런 것 같아서 자기가 가서 금방 해주고 오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전처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잘하는 건 솔직히 마음에 좋진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것은 내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갔다 오는 날은 또 거기서 저녁까지 먹고 와서 저는 남편을 혼자 기다리다가 다시금 밥을 혼자 먹어야 되는 날도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잘 지내던 우리도 한 번씩은 크게 싸우기도 했어요. 남편은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저에게 말을 하는데, 다 알고 결혼했다고 해도 그 처가 연락하고 오간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죠. 남편은 그런 날이면 미안하다면서 꽃하고 선물을 사와서는 저에게 몇 년만 참자고, 자기도 계속 가는 게 마냥 좋지는 않지만 자식 잃고 아들 같던 사이마저 오지 않으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사별은 이혼보다 더 할 수 있구나. 사별에서 그 전 부인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사실 사별에서 전 부인하고 마주칠 일도 없으니 좋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이혼한 부부처럼 서로 연락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한숨은 나왔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래, 몇 년만 참고 지나면 우리끼리 생활로 돌아갈 거니까 참자.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 거라고 그렇게 부모님 속도 썩였는데 그거 못 참을 게 뭐 있나. 결혼했다고 하면 더 이상 뭐라 못하겠지, 연락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써 참았어요. 이해한다곤 했지만 표정에서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싸울 때가 종종 있다 보니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때가 잦아졌어요. 저는 혹시 우리가 싸워서 늦게 들어오나 했더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주말에도 출근하기도 해서 저는 직접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뭐 이렇게 챙기냐고 했지만 한동안 싸운 것도 미안하고 또 이제 결혼했는데 도시락을 아내가 이렇게 싸준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남편은 회사 직원들이 저에게 밥을 한번 사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하곤 했대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흐뭇하기도 했어요. 비록 결혼 생활에 큰 방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 지나면 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던 저는 남편에게 우리 아이를 가지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아이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이 가져서 뭐해. 자기 전 부인이랑도 아이 없었다며. 아이 가지고 싶은 생각 없어? 지금은 그다지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회사 생활도 바쁘고 아이는 좀 나중에 가져도 되잖아. 우리 아직 젊은데. 남편은 마치 아이를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하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텐데 남편은 그런 게 없어 보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아이라도 생기면 조금이라도 빨리 전부인의 처가에 말해서 발길을 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굳고 아이는 필요 없다며 사양을 했어요. 저는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내심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하는 남편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시댁에도 저 혼자 찾아가서 왜 남편이 그 전에 아이가 없었는지도 물었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자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로는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 한번 아이를 갖긴 했었는데 뒤늦게 아이를 유산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건가? 아내도 떠나고 아이도 유산했으니 두려워서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안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홀로 했죠. 그날부로 남편을 먹일 한약을 지어왔고 남편은 한약을 몇 번 먹더니 힘을 쓰는 듯 보였고 잠도 안 온다며 퇴근하고 운동을 다니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는 그저 몸에 좋은 한약이라고 했기에 남편은 그런 줄 알고 먹었는데 계속 열이 뻗치는 것 같다며 자기에게 안 맞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잘 먹다 보면 곧 몸에 잘 맞게 되고 더 기운이 좋아질 거라고 했죠. 남편은 술을 마셔도 끄떡없는 것 같다면서 술도 늦게까지 마시고 오곤 했어요. 그리고서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겠다고 해서 간식과 함께 회사에서 먹으라며 꼬박꼬박 싸주곤 했답니다. 하지만 제 계획과는 달리 남편의 회사 일이 자꾸 생겨서 뜨거운 밤은 보내기 어려웠어요. 매일 회사 일이 뭐 그리 바쁜지 힘은 뻗친다면서 회사 일하고 와서는 또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빨리 자기 바빴어요. 돈 많이 들여서 헛짓거리 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마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물어본 질문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남편이 매일 회사가 늦게 끝나서 그런지 피곤해 하더라고요. 뭐 바쁘긴 한데 그렇다고 매일 야근은 안 해요. 저희 남편은 매일 늦게 오던데? 뭐 다른 일이 있겠죠. 남편은 정말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했는데 회사 직원들은 매일은 아니라고 하니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 내내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다 가고 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까 직원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 요새 야근 그리 많지 않다던데 자기만 회사 일이 많은 거야? 무슨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사실 자꾸 아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일부러 늦게 들어온 거야.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디에서 뭘 했는데? 갈 데도 없잖아. 그냥 차에서 시간도 때우고 운동도 하고 그랬지 뭐. 내심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쁜 것이라 했지만 저와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랬다는 말에 언짢기는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도 피하려고 한다는 게 찝찝하기까지 했죠.
그러다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뭔가 더 크게 싸울 것만 같아서 혼자 삭히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가지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말을 하면서요. 내심 남편이 언젠가는 우리의 아이를 바라는 순간이 오겠지. 그때는 내가 한번 튕겨봐야겠다 싶기도 했어요. 저도 약간 뒤끝이 있는 타입이어서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전 부인의 기일에도 처가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나 처가에 좀 다녀올게. 어? 우리 집에? 아니, 그 전처 집에. 거긴 또 왜? 제 입장에서는 그게 반가운 소리는 아니었기에 약간의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죠. 남편은 불편해하는 저를 보면서도 전처의 기일이어서 가봐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꼭 가야겠어? 그럼 갑자기 발길을 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나도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말려도 가겠다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야. 당신도 알고 결혼한 거잖아. 결혼 전에는 저 몰래 말없이 다녀와서 몰랐지만 결혼해서 기일이라 간다고 하니 그게 참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연차도 안 쓰던 사람이 연차까지 쓰면서 기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기분이 상했어요. 물론 사별한 지 몇 년 안 된 부인의 기일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가정을 꾸린 사람이 구태여 부인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전 부인의 기일을 지키러 간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나도 같이 가서 인사를 하겠다. 아니면 따로 제사를 지내는 건 어떠냐 했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것은 다 싫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가 빨리 다녀올 테니 눈 감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도 나고 속상해서 남편의 배웅도 안 했는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날은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모든 게 다 좋고 만족스러웠던 남편이었고 과거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 했는데 저도 마음이 그리 넓은 사람은 아니었던가 봐요.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저는 화가 나서 자는 척을 했죠. 그러나 남편은 제가 자는가 보다 싶었는지 별 말도 안 하고 씻고 와서 옆에 누워 조용히 핸드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혼자서 핸드폰을 보면서 웃는 겁니다. 난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상황에 웃음이라니. 누구랑 연락을 그렇게 하길래 웃는 건지 궁금했지만 자는 척을 하는 걸 깨고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그냥 스르륵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기일에 다녀오고 나서 남편은 왠지 모르게 저에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저도 참 바보 같은 건지 뭔지 남편이 또 잘해주니까 화가 났다가도 남편도 기일이라는 것에 갑자기 안 가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면서 합리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잘했기에 그런 일도 조금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의 차량을 봤는데 내비게이션에 모두 처가가 찍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집에서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는데 검색 기록이 상당히 많길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눌러보니 주소가 저희 친정 주소가 아니었어요. 친정이 아니라면 어디인 걸까? 저는 주소를 찾아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전 부인의 처가였던 것이었어요. 나 몰래 어떻게 이렇게 전 부인의 처가에 많이 다녀갔던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다녀갈 정도로 아직 친분이 많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색 기록만으로는 남편을 뭐라고 할 수 없었기에 다음번에 남편 몰래 뒤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맞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전 부인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별이 아닌 그냥 이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런 게 아니고서야 왜 사별한 전처의 처갓집에 그렇게 자주 갈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가와서 스치는 것만으로도 괜히 기분이 나쁘고 이 인간이 무슨 생각인데 그렇게 전처가에 드나들면서 나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인가 싶었던 거예요. 저와 결혼했으면 저희 집에나 신경을 써야지 사실 전처가에 갈 일이 뭐가 그리 많겠냐고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저희 친정에는 남편이 자주 가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저희 친정이 편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였죠.
남편이 주말에 동창회가 있다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왜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비슷한 날인데 예민하게 촉이 서는 그런 날이요. 그 동창회라는 날이 느낌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나가는 준비하는 사이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출발할 때 미리 불러둔 렌터카를 타고서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동창회를 간다더니 근처가 아닌 전처갓집으로 또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키니 그 방향으로 쭉 가고 있었기에 모를 수가 없었어요. 도착하고 나서 보니 참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미 올 거를 알고 있었던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소란스러운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뭔가 들어가서 알고 싶었지만 제가 당장 들어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시간이 좀 지나고서 저는 집으로 그냥 쳐들어갔어요. 문이 바로 열려 있는 걸 알았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죠. 각자 다 방에 있는지 거실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남편이 있을 것 같은 작은 방을 찾았어요. 그래서 작은 방을 확 열어 젖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옷을 발가벗고 있는 남편과 이불에 요염하게 누워있는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보고는 엄청 놀라더니 얼굴을 가려야 할지 몸을 가려야 할지 몰라 하며 저에게 오해라고 하더군요. 오해야 오해. 이건 말이야 내가 방을 실수로 들어와서. 헛소리 짓거리지 마. 나한테 다가오지도 마. 더러운 짐승 새끼야. 남편은 허둥지둥 옷을 계속 주워 입고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저녀는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여자는 이불 속에 숨어서 꼼짝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소리에 안방에서 늙은 아줌마가 나와서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니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바른 대로 말 안 해? 엄마 미안해, 나 당했어. 뭐라는 거야? 왜 거짓말을 해?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 아비규환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처가가 아니라 바람피는 여자의 집인가 했더니 전부인의 처가가 맞는 듯 했어요. 나중에 온 늙은 아줌마는 전부인의 어머니였고 남편과 같이 있었던 그 여자는 바로 전처의 여동생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 여동생은 남편에게 당했다는 듯이 주장을 했고 남편은 왜 이러냐며 자기가 강제로 했냐고 했던 거였어요. 바람을 펴도 어떻게 자기의 죽은 전처의 동생과 바람을 필 수 있었던 걸까요? 하늘에 있는 전처에게 부끄럽지도 않았던 것인지 전처의 장모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열을 내시다가 고꾸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다 같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까지 왜 병원에 가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모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괜히 이러다가 사람 죽는 거 아닌가, 내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도 저대로 화가 났지만 그 장모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링게를 맞고 정신을 차리자 그 둘에게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펑펑 우시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바르게 말 안 하면 가족이고 뭐가 없으니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요. 내가 혜연이를 어떻게 보라고. 니들 지금 무슨 짓 했는지 말을 바른 대로 하라고. 지금 내가 여기서 혀 깨물고 죽기 전에. 저희 둘은 그저 처음에는 장난으로. 장난이라고? 장난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감히 모든 사람들 기만하고 너희 둘이 그러고도 잘 살길 바래? 장모의 다그침으로 알아낸 사실은 남편과 남편의 처제였던 그 여자는 남편의 전부인을 두고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던 터라 처제가 친한 오빠처럼 굴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몸까지 섞는 관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전부인이 병이 생겼고 그 병 때문에 투병 생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둘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진짜 놀랐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없이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자 하나를 끊어내지 못하고 온 가족을 다 배신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남편은 전부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처제와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처제가 계속 남편 혼자 있는 방에 들어와서 계속 남편을 유혹했던 거였나 봐요.
장모는 남편이 병수발하느라 고생한다고 잠이라도 편히 자라고 집에 보낸 거였는데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 전 부인이 죽어가는 중인데도 둘이서 그러고 매일 뜨거운 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전 부인을 많이 사랑해서 처가에 드나들면서 도우려고 갔던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처제라는 그 여자와 속궁합이 잘 맞아서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집에 드나들었던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고서는 그 여자와 끊어내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다 풀어버린다고 하면서 남편을 협박했대요. 처제가 계속 부를 때면 연락을 받기도 했고 회사 일이나 장모님이 불렀다면서 핑계대고 달려갔던 것도 다 그 여자의 전화였던 거죠. 그 여자는 나이가 어려서 생각이 없는지 그렇게라도 남편을 곁에 계속 두고 싶어 했다더군요. 더 심했던 것은 남편이 아이를 거부했던 것도 다 처제의 짓이었던 거였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기도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 그 여자와 이혼하고 자기와 재혼하자 하면서 계속 남편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아예 그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거지 남편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는 남자였던 거였어요. 자기도 아이 생각이 없다면서 그 여자와 계속 놀아나고 있었고 그걸 은근히 즐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이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서 그대로 그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쫓아나와서는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네가 뭔데 날 데려다줘, 쓰레기 같은 자식아. 가서 전현이랑 더 붙어 놀아.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본데 나한테 이렇게 배신하고 상처 준 건 다 배로 받아야 할 거야. 그것만 알아둬. 남편은 가는 저를 붙잡고 무릎까지 꿇고서는 자기가 미친놈이었다고, 저 여자의 게임에 넘어간 자기가 바보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런 일 없이 저와 잘 살아보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뭐가 아쉽다고 사별한 남자랑 살아. 그것도 전부인의 처제와 놀아나는 싸구려 창기 같은 놈을. 넌 사별했다고 불쌍한 척하면서 네 순정을 판 거야. 왜? 그렇게 더 다른 사람 만나서 살아. 나 같은 여자만 있고. 남편은 아니라고, 진짜 순정을 판 게 아니라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왜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을까요? 남편이 오직 거짓으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증명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남편한테는 그 눈물 한 방울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그 자리에서 밀치고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택시에서 너무 울어서 택시기사가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으로 가서 간단한 짐만 꾸리고서는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좋은 변호사 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하도 울어 퉁퉁 부은 저를 보면서 내 그 자식이 미친놈인 줄 알았지만 사람 갖고 장난하는 그런 놈인 줄 몰랐다면서 원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끈을 다 대서라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너무 걱정 말라 했어요. 아직 인생 창창한데 그런 놈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집에 가도 제가 없으니 친정으로 찾아왔지만 저희 아빠에게 따기를 맞았습니다. 난 너 같은 사이를 둔 적 없다. 호랑 말코보다 못한 자식. 네 부모가 널 그렇게 키웠더냐? 사별했다고 해서 얼마나 부인을 아꼈겠나 했더니만 그래, 네 전부인도 네가 그렇게 행동한 줄 알면 두 눈도 못 감았을 거다. 썩 꺼져. 여러 사람 앞에서 피보게 하지 말고.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두드러 맞으면서도 저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빌었지만 제 동생과 아빠 손에 결국 쫓겨났습니다. 남편의 연락도 차단하고 저는 며칠간 물도 입도 안 대고 누워 있었어요. 이러다가 죽는다면서 엄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영양제와 수액을 놔주시면서 저에게 말을 하셨어요. 사람 인생이란 거 한번 왔다 가는 거라면서 너보다 그 전 부인이 더 불쌍하다고. 너는 그래도 앞길이 창창한데 그 부인은 죽어서도 한이 풀리겠냐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사는 게 그놈에게 복수하는 거라면서 말해주셨어요. 그건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며 인생을 망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마치고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만났지만 남편은 그저 그 여자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나도 마음을 잡고서 결혼 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걔가 과거 이야기를 들추면서 자꾸 내 발목을 잡잖아. 게다가 전 아내 장모에게까지 밝혀서 아내 대신 자기랑 결혼을 허락받겠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 나 진짜 당신만 사랑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네 전 부인에게라도 가서 미안하다 말할 수 있겠지. 남편은 정말 1억이냐며 어떻게 자기를 못 믿으면서 자기와 결혼했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저를 배신해 놓고서 저에게 자기를 믿어서 결혼했느니 안 했느니 말을 하는 게 참 간사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나눠봐야 반성도 안 할 거고 남 탓만 하는 남편과는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니 남편은 눈물까지 쥐어짜내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다신 바람을 피면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여태 자기가 잘해줬던 걸 생각해보라면서 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란 걸 알았지만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은 내내 저에게 잘못했다고 했지만 자꾸 밤마다 꿈에서 그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저를 향해 비웃더군요.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며 우리가 이런 사이인 것도 모르고 행복해야 한다고 비웃는 그들의 얼굴이 다가오는 장면에서 깨곤 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깨고 나면 계속 잠도 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만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상처를 줬다는 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무리 물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답답해서 못 참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답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진실을 알게 되면 못 견디실 테니 그냥 성격 불화로 이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처음부터 이 결혼은 아니었다고 말을 했어요. 시댁은 저를 아주 좋게 봤는데 잘못 본 것 같다면서 이렇게 이혼할 거면서 뭘 그렇게 당당히 결혼하겠다고 했냐고 다그치시고서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밝히고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마지막 기댈 곳은 남겨주자 싶어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알면 내 인생 이제라도 바로 잡도록 해줘야 하는데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너 같은 여자 놓치면 난 평생 영혼 없이 살 것 같다고 저를 못 놔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차피 변호사도 선임해서 소송까지 걸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고, 남편은 자기랑 이혼할 거면 같이 죽자고 나서더라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바람핀 남편하고 같이 죽겠어요. 황당해서 죽을 거면 네가 그렇게 못 버리고 좋아하던 그 여자랑 같이 죽으라니까 끝까지 자기는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짐을 가지러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와서 집을 청소하고 꾸미고 있더군요. 내가 살던 집에 그 내연녀, 전 부인의 여동생이 와 있던 거였어요. 그때 진짜 눈에 핏발이 서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네가 감히 어떻게 얼굴을 쳐들고 살아?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서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왜 사별한 남자랑 결혼을 했대요? 웃으면서 자기 언니 죽은 것도 자기랑 잘 되려고 하늘이 도운 거라며 앞으로도 남편의 옆에 여자가 꼬이면 이렇게 털어내면 되겠다고 하는데 진짜 순간 확 어지럼증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 사악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그 여자의 옆통수를 한번 휘갈겼습니다. 그 여자 한 대 맞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였나? 제가 한 대 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 건드렸구나 하는 얼굴이었어요. 아직 이혼 안 했고 지금 때린 거 주거침입죄로 때린 거야. 정신 혼미하면 한 대 더 때려줘? 아니에요. 나갈 거예요. 나갈 거야. 그 여자 진짜 놀랬는지 부랴부랴 겉옷만 챙겨서 앞치마만 한 채로 뛰쳐나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마음이 풀릴 때까지 먼지 나듯이 때려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냥 법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집에도 오지 않았을 거 알았으니까요. 그 여자를 내쫓고 저는 짐을 챙기다 말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여자와의 불륜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안 돌아올 줄 알았는지 집에 자기 속옷이랑 옷들을 다 갖다 놨더군요. 그리고 급하게 나가서 그런지 핸드폰도 들고 나가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까지 모두 다 촬영을 했습니다. 짐을 싹 싸서 나갔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연락이 왔더군요. 언제 왔다 갔냐며 옷과 짐을 다 챙겨 나간 건 정말 이혼하려는 거냐고요. 집에 짐이 있으니 제 마음이 돌아오리라 생각했던 것도 있었을 테지만 저는 그런 마음 정말 추호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있는 모습을 봤을 때의 제 기억은 영원히 잊혀지지도 않을 것 같더군요. 제가 그 사람이랑 어차피 살려고 그 집에 들인 거 아니냐 하니 자기가 들인 거 아니라고 발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밥 걸을까봐 반만 해놓고 가겠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같이 살 의도였다며 얼씨구나 이혼을 했을 거라고 했어요. 참 변명도 그럴듯하게 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와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위자료로 큰 액수의 돈을 받진 못했지만 어찌됐건 이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컸고 또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 여자의 엄마, 그러니까 남편의 전처의 장모는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자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적게나마 보상이라도 하고 싶다고 돈을 주시더군요. 아마도 자기 평생에 모아둔 돈의 일부였던 듯 했어요. 집도 처분하기로 했고 혼자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시겠다면서요. 자기 첫째 딸이 그렇게 가고 마음에 상심이 심했는데 그런 사건을 알고 나서부터는 둘째 딸도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둘째 딸도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부모로서 도리는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저에게 찾아왔다면서요. 돈으로 보상할 순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이 방법밖에는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알고 계셨던 사실이라면 저도 그분께 크게 분노할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첫째 딸도 잃으신 분이고 그 사건 때문에 둘째 딸 역시 아예 연을 끊고 혼자 사시기로 결정했던 분이셨기에 그분 역시도 상처가 크실 것 같아서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라면야 얼마든지 돈을 받아서 채울 수 있을 테지만 남편이나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의 무게를 더 느끼길 바라는 의미에서였고요. 아예 비밀로 묻힐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긴 했나봐요. 남편이 이혼 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시댁에서 제 욕을 좀 하셨나 봅니다. 그걸 못 참고 시댁에서 남편이 술 먹고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아서 우리의 일을 시부모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느냐며 제게 찾아와서 사람이란 게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남편과 다시 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사람과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살 거라면 이혼 절차를 밟지도 않고 한번 눈 감고 넘어갔을 거라면서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오시기 전에 그 여자한테도 찾아가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남의 집안 다 파탄내고 어떻게 눈 똑바로 뜨고 살 수 있냐면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제 마음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다시 외도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 여자도 독하게 남편을 쫓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감을 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언젠간 제가 제목을 조르는 꼴이 될 것만 같았어요. 좀 지나고 나니 저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한동안은 남편이라는 존재만 생각하면서 밥도 돌을 씹는 것 마냥 씹어 넘기기도 힘들었고 사람을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것 자체가 힘겨울 때가 많았어요. 다 정리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두고 해외여행이라도 떠났다가 왔습니다.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인이라도 마주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숙소로 돌아간 적도 있었지만요. 너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그만큼 남편도 잃은 게 많았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이 문제가 있으니 나가서 혼자 살면 또 쓸데없는 여자에게 걸려 인생 망칠 수 있다며 이제는 집에서 살라면서 시댁으로 들어오게 했대요. 그 여자는 시댁에서 그렇게 맞고도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빌고 또 빌었지만 그 여자랑 살 거면 아예 가족들하고는 인연을 끊자면서 시댁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기보다 육체적으로 좋아하던 것이었기에 그 여자와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자 진짜 약간 미친 건지 시댁 찾아가서 약까지 털어 넣었다네요. 시댁에서는 그 여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소름 끼친다며 쟤 미친 것 같은데 저런 여자랑 살면 남편 인생도 망친다며 죽던 말던 끝까지 거절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그 여자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할 줄 몰랐는데 그러는 꼴을 보니 더 마음이 불편해져서 아예 이사까지 가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여자와 정리됐으니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봐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불쌍하지도 측은하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살 팔자인 걸 알았을까요? 한 번의 사별과 한 번의 이혼까지 한 그 남자가 누군가 또 사랑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 역시도 저처럼 사랑에 참 눈먼 사람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다시는 사랑에 빠져서 살진 않겠다는 다짐을 항상 갖고 살려고 합니다.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다고 하듯이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아마 이런 힘들었던 기억들도 언젠가 웃으면서 지나칠 날들이 올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